자, 반갑습니다. 우리 11차 시 이제 여기서부터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통일 신라에 이제 삼국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배워볼 거고, 교과서 56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자, 우리 일단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이 모둠을 볼 건데, 도장 주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변경사항을 알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하면 수업 시작 5분 동안은 모둠원들을 가르치는 시간인 건 똑같습니다. 이때 모둠원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이제 가르치는 친구도 도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 30초 동안 시험 치겠습니다. 우리 4분 정도 줬더니, 음, 이미 다치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3분 30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험 치고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원래 거랑 똑같습니다. 50점 넘으면 개인 도장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이 50점이 넘으면 모둠 도장판에 도장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6문제 치니까 4명, 모둠 4명이면 24개가 총 만점이죠. 이 중에 12개만 넘으면 모둠 도장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둠 도장을 4개 모을 때마다 개인 도장 하나씩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가 조금 바뀐 건데, 선생님은 정답을 공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는 모둠원끼리 스스로 공부해서 선생님이 문제 옆에마다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두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스스로 이제 풀이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서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정리를 이제 하고, 모든 모둠원들이 이제 풀이를 서로 해주고, 그거를 잘 외워서 선생님을 부르면 선생님은 잘 외웠는지 확인하고 모둠 도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하는데 5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5분 동안 모둠만 가르치고 3분 30초 동안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다시 5분 동안 서로 모둠원들끼리 풀이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모둠 도장을 2개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둠 도장을 4개를 모을 때마다 개인 도장 하나씩 보너스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같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차시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라는 나라가 원래 작은 삼국 중에 경상도 지방에만 위치해 있던 이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는 훨씬 나라가 커졌죠. 그러면 커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공부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해진 민족, 우리 백제, 고구려, 가야 지금 다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서로 각자 다른 문화로 살아온 이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그리고 영토도 더 커져서 이제 왕이 다스려야 될 영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왕권도 더 커진 권한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왕권 강화. 우리 지금 김춘추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김춘추는 이 신라에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원래 신라의 골품제를 보면 골에 해당하는 계층이 성골, 진골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에 해당하는 게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원래 왕은 성골에서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춘추부터 진골 출신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최초의 이 진골 출신 왕이고, 이 사람이 무열왕이 되어서 나중에 백제를 멸망시키는 왕이 이 김춘추입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의 아들, 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이고, 이 사람 때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완전히 삼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을 엄청나게 펼쳐나가게 되고, 이번 차시에서 여러분이 배울 것은 다 이 신문왕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왕암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에
문무왕릉입니다. 그래서 문무왕이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동해 바다에 묻어달라. 그러면 내가 외적을 일본을 막아내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무덤이 경주 앞바다에 있습니다. 여기는 가문사지라고 하는 곳인데 경주에 있습니다. 역시 경주에 있고 여기는 이제 문무왕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이제 신문왕 때 완성된 이 절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가문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을 보면 이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걸 진압합니다. 이 김음돌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장인이면 와이프의 아버지이죠. 자, 근데 이 당시 진골 귀족들의 이제 불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열왕, 문무왕 거치면서 전쟁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해오죠. 그러면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올 때 그만큼 왕이 명령하는 군대의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귀족들보다는 왕권이 더 강화되어 가는 것이고 진골 귀족들의 힘은 그만큼 약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불만을 품은 어떤 분위기 때문에 당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걸 신문왕이 진압하면서 당시 수많은 진골 귀족들을 처형시켰겠죠. 그러면서 귀족 세력들이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국학이라는 거, 이거 학교입니다. 우리 예전에 소수림 왕이 고구려에서 태학이라는 학교를 설치했다고 배웠죠. 그게 유교 정치 이념을 강화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 쌤이 예전에 설명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대장이고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게 효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나라에 나오면 국가에 나오면 국가도 여러분 한자를 보면 가가 하나의 집이죠. 그래서 나라가 하나의 집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아버지는 누구다? 왕이다. 그래서 왕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게 충입니다.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가정에서는 효, 나라에서는 충효입니다. 충효. 그래서 이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국학이라는 걸 설치했다라는 거는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 이건 하나의 세트입니다. 우리가 왕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어떤 왕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하면 돈으로 월급을 주죠. 예전에는 이 신라에서는 노급이라는 걸 줬습니다. 이 노급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신문왕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신문왕은 선생님한테 그 대가로 정관 지역을 노급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정관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왕을 위해서 일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관 지역 농민들이 짓는 농산물들을 세금으로 걷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의 집이 부서졌다든지 뭐 노동력을 필요로 할 일이 있을 때 정관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주는 게 노급입니다. 근데 이 노동력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곧 군사력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정관 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 훈련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왕은 지금 신문왕은 경주에 있죠. 경주에 있는 신문왕 입장에서는 이 정관 지역을 내려줬는데 정관 지역에서 이청훈이 몰래 군대를 꾸려 나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신문왕 때는 이 노동력을 빼버리고 세금 수취 권한만 주는 게 관료전입니다. 이런 권한으로 그러니까 이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족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고 왕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문왕 때에 일어난 변화,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신문왕 때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관직 입장에서도 이 집사부라는 관청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집사부는 왕권을 받들어 모시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부의 대장이 시중이라는 벼슬입니다. 시중이라고도 하고 중시라는 앞뒤를 서로 바꿔서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중, 중시 둘 다 집사부의 대장이고 여기가 왕권을 받들어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자동으로 여기도 힘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진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골 귀족들은 계속 왕권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왕은 진골 귀족 견제를 위해서 육두품을 이제 어 육두품 인재를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선생님이 신라 골품제의 모습을 놔뒀는데 육두품이나 오두품이나 사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의 한계가 있습니다. 육두품들은 사실 불만이 좀 크겠죠. 진골보다 내가 훨씬 똑똑한데 진골들은 훨씬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고 육두품은 아예 제도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육두품들의 불만을 왕은 이용해서 진골 귀족을 견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귀족을 대표하는 기관들은 힘이 약화됩니다. 화백회의.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볼 건데 귀족들이 모여서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화백회의라는 기구는 힘이 약해지고 이 화백회의의 어, 총 어떤 어, 가장 높은 직책인 상대 등은 역시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 정비. 자, 우리 보면 이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가 이제 통일신라의 지방제도입니다. 전국에 보면 9개의 주로 나눕니다. 구주로 나누어서 멀리 있는 곳에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왕명에 따라서 지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의 위치를 보면 사실 이 신라라는 원래 나라일 때는 경주라는 곳이 다스리기에 적절한 위치일지라도 통일이 되고 나면 경주는 너무 구석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도의 위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은 서울을 만듭니다. 작은 서울. 이게 오소경이라는 겁니다. 작은 소자고 경은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리고 금관경 이렇게 5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어서 이런 수도의 위치를 보완하고 과야 고구려 백제의 옛 귀족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타난 이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 역시 중앙군은 구서당이라는 어, 군대를 편제하게 되고 지방에는 십정, 그래서 9개의 주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의 정씩 두면 되겠죠. 그러면 구정에 이 한 주라는 곳만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2개의 정을 두어서 지방군은 10정, 총 10개의 정을 두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 말갈인들을 다 하나의 군대로 편성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